안녕하세요, 차트킹입니다.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다시 한번 AS를 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 코너를 다시 부활을 하고 나서 첫 조회수가 너무 안 나와서 다시 하지 말아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다행히 이렇게 조회수가 나와서 계속 진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자, 이 코너는 말 그대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코너입니다. 본인이 매수를 했는데 잘 산 건지 아니면 앞으로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는지 지금 손절을 해야 되는지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되시라고 올려드리는 코너니까요. 자주자주 좀 시청 좀 해주시고요. 영상 보실 때 좋아요 좀 꾹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좋아요는 사랑인 거 다 알고 계시죠? 자, 본격적인 영상 시작하기 전에 먼저 사과부터 드리겠습니다. 제가 최근 올려드린 총정리 영상에서 로보스타와 탑코 미디어 좀 더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드리면서 당분간은 보지 말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다음날에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죠. 만약에 홀딩하고 있었던 분들이 제 말을 듣고 매도를 하셨으면 그 다음날 급등하는 걸 보고 많이 허탈해 하셨을 겁니다. 저도 그 다음날 로보스타 상한가 가는 거 보고 오전에 하루 종일 민망했는데요. 지금은 상승장이기 때문에 특정 맥점에서 깨고 내려갈 확률보다 지지가 되고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저도 그동안 하락장에 익숙해져서 특정 맥점에 왔을 때 아주 좋은 자리가 아닌 이상은 대체로 다 하락을 한다고 가정을 하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제는 섣불리 하락을 한다고 말씀드리면 안 될 것 같네요. 따라서 당분간은 이 상승장에 맞춰서 다시금 앞으로의 예상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여기까지 설명을 해드렸고요. 오늘은 4조 동화원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9월 15일 날 4조 동화원, 레인보우 로보틱스, 이스트소프트, KNR 시스템 이 4종목을 소개해드렸는데요. 4조 동화원은 강력한 장대 양봉이 등장했고 조정 이후에 한 번 더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나름 얕은 돌림만 주고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상승을 못하고 이렇게 윗꼬리를 달고 마감이 됐죠. 자, 매수 타점은 이런 첫 누림 구간에서만 공략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윗꼬리를 달리고 다시금 이렇게 하락을 하고 나서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을 이탈을 해버리면 급락이 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윗꼬리가 발생된 다음날 하락 흐름이 강하면 일단 5일선이 깨진다고 생각하고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대 양봉이 나오고 음봉 3개가 만들어지고 나서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으면 보통 이 빨간색 선인 5일선이 깨지는데요. 자, 이 이평선은 이러한 캔들들의 종가의 평균이기 때문에 5일선은 이 최근 5일 동안 만들어진 캔들의 평균 가격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5일째 되는 그 가격이 이 5일선 부근이나 5일선 밑에서 시작된다면 평균 밑에서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매도세가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자, 급락을 하는 경우가 실전에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딱 3일 때까지만 조정을 지켜보고 3일째 됐는데 올라갈 기미가 안 보인다 또는 바닥 잡는 기미가 안 보인다 라고 판단하시면 그냥 3일째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대응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렇게 5일선이 깨졌기 때문에 그 다음 이평선인 11선이나 21선 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이러한 가격대가 나름 의미 있는 맥점 구간이기 때문에 만약에 이 구간이 지지가 된다면 다시금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맥점과 이평선 부근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 확인하시고 만약에 지지되는 흐름이 나온다면 나름 손절 라인을 정하신 다음에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레인보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로봇 대장주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정말 지루하게 움직였죠. 그런데 오늘 의미 있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이번에 한번 돌파를 시도를 했던 건데요. 거래량도 상당히 많이 나왔죠. 현재 이 종목은 이러한 바닥권에서 힘을 어느 정도 응축을 하고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이 종목은 잘 보셔야 되고요. 만약 이러한 맥점이 돌파가 된다면 강력한 상승이 나올 수가 있는 자리고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특성이 한번 방향성을 정하면 매수세가 매우 강하게 붙기 때문에 급등으로 올라갈 여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따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월요일날 1등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시고요. 조정 이후에 다시금 이러한 맥점을 돌파하는지 한번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트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추세의 접점에서 방향성을 위로 틀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
현재 올라가지 못하고 머물러 있죠. 이 종목은 이렇게 이 구간에서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따라서 매수 전략은 이런 구간에서 저점에 내려올 때마다 조금씩 분할로 사 모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단 이 종목 앞으로 이렇게 파란색 선인 21선이 따라 올라올 건데 이 구간에서 횡보를 하다가 만약 올라가지 못하고 이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하는 흐름이 나온다면 일단은 리스크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게 진행이 된다면 다시금 바닥을 잡고 나서 크게 돌아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리를 하면 이런 저점권에서 매수를 해보시되 만약에 그러한 구간을 깨고 내려가면서 이런 파란색 선인 22선도 깨고 내려간다면 그때는 일단 손절로 대응을 하시고 다시금 바닥을 잡고 나서 올라가려고 하는 이런 순간에서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 제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종목이고 계속 흐름을 추적을 하면서 좋은 흐름이 나오면 다시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KNR 시스템은 제가 11선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는데 살짝 시세를 주고 올라가는 척 했다가 이렇게 밀렸습니다. 이 종목은 현재 이런 의미 있는 고점 구간에서 일단은 지지를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태인데요. 만약에 이 종목 추가적으로 깨지 않고 현재 자리 이런 의미 있는 구간을 지지를 계속 해준다면 다시금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고요. 만약에 그 구간이 깨진다면 급락했다가 크게 돌아서 다시금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앞으로 매수 기준을 이런 상한가 종가나 아니면 상한가 이후에 저점을 잡아주었던 이러한 가격대를 손절 라인으로 잡고 이 구간에서 조금씩 매수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매수를 했는데 상승 못하고 하락하는 흐름으로 진행된다면 이 자리에서 짧게 끊어내고 일단 빠져나오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전체적으로 상승 추세로 이미 전환된 종목이니까요. 내려갔다 하더라도 다시금 저점 추세의 지지를 받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현재 로봇주들이 대세인 장사이고 이렇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그냥 죽을 가능성이 낮은 만큼 이 종목은 계속 이런 구간에서 지지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날은 SBB테크, MD바이스,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 XM 이렇게 4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SBB테크는 제가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눌림 조정 구간이 나오면 공략을 해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눌림 조정 이후에 바로 이렇게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나왔고 대략적으로 약 22%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었는데요. 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닥 구간이고 크게 상승을 하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계속 잘 지켜보셔야 되고요. 현재 상승 추세를 탔기 때문에 주가가 나름 이런 상승 추세의 저점 구간으로 내려왔다면 충분히 계속 매수를 해볼 수 있는 종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오전장에 로봇주들이 잠시 하락 흐름이 나왔었죠. 앞으로도 그렇게 중간중간에 개인들을 털어내는 거래 없는 하락이 많이 나올 건데요. 앞으로 그런 비슷한 흐름이 나오고 이런 의미 있는 맥점 자리에서 매수할 기회가 생긴다면 그럴 때는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이런 저점권에서 공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맥점이 무슨 말인지 의미 있는 구간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번에 제가 만들어서 제공을 해드리는 실전 타점 마스터북을 꼭 공부를 해보시고 제 영상을 시청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책을 공부를 하시고 제 영상을 보시면 훨씬 더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좀 더 명확하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 타점 마스터북은 구독자님들과 텔레그램 뉴스방에 들어오신 분들만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해 주시고 뉴스방에 들어오신 다음에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서 신청하시면 바로 제공을 해드립니다. 자, MD바이스는 이러한 의미 있는 맥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와서 눌림 조정 때 진입을 해보시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짧은 눌림만 주고 바로 이렇게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눌림도 이렇게 짧게만 주고 바로 올라가 버리는 바람에 매매하기가 어려웠을 텐데요. 앞으로 이런 흐름으로 올라갈 때는 첫 음봉의 시가를 돌파 후 지지하는 자리에서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는 이러한 고점을 돌파할 때 돌파 매매로도 접근하시면 되는데요. 이 원리를 설명해 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나중에 급등 복귀 노트 코너에서 한번 주제를 삼아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MD바이스 이 종목은 강력한 상승 흐름이 났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는 절대 따라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조만간 이런 5일선을 이탈하는 조정 흐름이 나올 겁니다. 이 조정 흐름이 나왔을 때 11선이나 22선 부근에서 공략을 해볼 수 있는데, 나중에 좋은 흐름이 나온다면 제가 다시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절대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AD 테크놀로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해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죠. 이게 수익폭이 작아 보여도 대략적으로 약 20% 가까운 수익이 됩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이런 박스를 돌파하고 지지 후 상승 흐름으로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계속 이러한 상승 추세를 타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당연히 지금은 매수를 하면 안 되고요. 나중에 이런 추세 하단선으로 내려왔을 때 이런 하단선 부근에서 분할로 매수하신다면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계속 관심 종목에 넣어 두시고 관찰을 하시는 것이 좋고요. 이 종목은 반도체 섹터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수익을 줄 가능성이 높은 종목입니다. 이런 의미 있는 고점과 이런 추세대 하단선에서 지지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종목이니까 이런 구간까지 기다리셨다가 한번 내려온다면 매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7대3 비율로 밑으로 내려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을 보고 지지한다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일단 정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런 저점 구간에 내려왔을 때 지지 흐름을 체크를 하고 진입을 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9월 16일 날 소개를 해드렸으니까 만약에 이 영상을 보시고 매수를 하신 분들은 대략적으로 이 가격대 근처에서 평단가가 맞춰져 있을 텐데요. 지금 자르고 나오더라도 크게 손실인 구간이 아니니까 일단은 만약에 매수하신 분들은 정리하시고 다음 밑에서 지지 흐름이 나오는지를 체크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오고 나서 3일 조정이 나왔는데 그 이후에 올라가지 못하고 이렇게 횡보를 하면서 이 5일선의 기울기가 상승해서 하락으로 꺾이는 구간은 굉장히 위험한 구간이니까요. 실전에서 매수하시다가 만약에 이런 흐름이 나온다면 올라간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정리를 하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자, 9월 17일 날은 제가 HPSP, 키다리 스튜디오, 로킷 헬스케어 이 세 종목을 올려드렸는데요. 자, 로킷 헬스케어는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이 있어서 이러한 저점 라인에서 한번 돌파 가능성을 염두를 해두고 매수를 해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렇게 상승 조정 상승으로 현재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일단 매수를 해야 되는 맥점 자리가 이러한 의미 있는 가격대를 돌파하려는 이런 찰나였기 때문에 지금 올랐을 때는 진입을 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특히나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금 내려올 때는 이런 저점 라인에서는 안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상승 조정 상승의 목표치를 채우고 하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시금 강력한 상승보다는 하락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데요. 일단 제가 이러한 자리에서 매수를 하라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그 구간을 놓치셨다면 다른 종목을 매수하시는 것이 좋고 지금 이 종목은 그냥 보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매수를 하셨다면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이 위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하시는 것이 좋고요. 보통 목표치를 잡을 때 상승한 만큼 상승한다고 가정했을 때 나름 이런 고점 라인대까지는 올라갈 여지가 있으니까 이 구간을 최대 목표치로 잡고 올라갈 때마다 천천히 분할로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키다리 스튜디오는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바로 그 다음날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 종목은 현재 이러한 의미 있는 고점을 돌파를 앞두고 있고 현재 이렇게 저점 상승을 시키면서 수렴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앞으로 이 구간을 돌파를 할지 아니면 한 번 더 접었다가 돌파를 할지는 알 수 없지만 어찌됐든 이 구간에서 돌파 확률이 현재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런 저점에서 매수를 해서 현재 홀딩이신 분들은 이런 구간이 돌파되는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만약에 신규로 이 종목을 들어가겠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런 5일선 기준으로 5일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5일선 부근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고 올라가면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고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일단 매도를 하고 다시 보는 방향으로 대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HPSP입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렸고 바로 이렇게 상승 흐름이 나왔는데요. 만약 공략하셨다면 바로 이렇게 13% 정도 수익 구간이 발생이 되셨을 겁니다. 자, 이 종목도 반도체 관련주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잘 봐야 되는데요. 이렇게 앞에 매물대가 층층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이런 저항대들을 기준으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움직일 겁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구간에 올라왔기 때문에 다시금 저항을 받고 하락을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면 다시 이런 지지 라인에서 지지를 받고 다시금 위로 올라가서 돌파를 한 후에 다시 저항을 받고 이런 식으로 지그재그로 움직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은 이렇게 의미 있는 가격대를 다 표시를 해주고 그러한 지지 저항을 기준으로 매매를 하면 쉽게 매수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은 일단 매수하지 마시고 나중에 다시 눌림 조정이 나와서 이런 저점으로 내려온다면 이런 저점 구간에서 한번 매수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 종목은 저도 계속 관찰을 하다가 좋은 자리에 오면 다시 영상으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3일에 걸쳐서 총 11종목을 올려드렸는데 이스트 소프트와 엑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전부 수익 구간을 주었습니다. 자, 제가 소개해드린 종목들 모두 다 올라간 건 아니지만 올라갈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아침에 올려드리는 프로의 간인 종목 이 영상들 자주 와서 시청을 해주시고요. 영상 보시면서 좋아요 버튼도 꾹 한번 눌러주시면 더욱더 힘내서 좋은 종목들을 골라서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영상은 타점 마스터북을 공부를 하시고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수익을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본인만의 매매 기준이 없으신 분들은 타점 마스터북 신청하셔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